자, 중개사 시험을 보시고 헛헛하신 모든 분들 이 방문각 유튜브를 또 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아주 흥미로운 컨텐츠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시는 우리 중개사 합격생분들 위해서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에서 날개 부동산 중개법인과 날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유경이라고 합니다. 중개사 사무소랑 행정사 사무소를 같이 하고 있다? 네. 아, 두 개가 동시 등록이 되나요? 네. 그래서 간판에 이렇게 샥 걸려 있나요? 우선 날개 부동산 중개법인만 있고요. 네. 날개 행정사 사무소는 조그맣게 스티커로 붙여놨습니다. 아, 두 가지. 왜 행정사는 스티커? 네, 지금 말씀 막 끝내신 네. 누구신가요? 저는 방문각에서 행정사 수업을 하고 있는 이준희 행정사라고 합니다. 행정사 수업하시는 네. 교수님이시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뭐 잘 아시는 깔깔이 한 명 앉혀놨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없다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개사 선생 2명하고 행정사 교수님 그리고 대표님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컨텐츠인지. 그러니까 중개사 따시고 요새는 특히나 관심이 높아지셔서 중개사 따신 분들이 행정사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문의도 많고요.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준희 선생님 그러면요. 저희 시험 얘기 1차, 2차 어떻게 구성되는지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사 1차는 이제 민법 총칙만, 그 다음에 행정법, 행정학. 2차는 민법의 계약편 부분만, 그 다음에 행정법 안에 있는 것 중에 행정 절차론,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 그 다음에 사무관리론이라고 이제 문서 작성, 민원 처리. 2차는 네 과목, 서술형으로 보죠. 서술형이다. 네네. 막 중개사 따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공부한 경험이 행정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민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나오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 행정사가 공인중개사보다 쉽습니다. 1차 민법 양이 작아요. 양이 작다. 범위가 네, 좁은 겁니까? 범위가 좁아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부동산 공법이 제 아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선 책이 하나 있길래 책을 이렇게 봤어요. 아내분이 중개사 공부하세요?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책만 한번 샀는데 생각보다 공법에서 우리가 보는 용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행정법 용어가 너무 어려워. 그 어려운 용어들이 공법에 많이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 민법뿐만 아니라 중개사를 공부했을 때는 그런 용어들에서도 이제 다른 법에 있는 용어들에 대한 접근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네요. 학계론하고 행정학하고 그 중개사 공부할 때 그 가락의 네. 느낌으로 행정학도 하는 하면은 거지. 진짜 편하게 빨리 공부하시면 편하게 맞다, 접근을 맞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에 계산 안 나온다. 계산 더럽게 못했거든요. 계산이 있었으면 아마 행정사를 도전하지 떨어졌다. 못하지 않았을까. 정말 희소식이네요. 1차 공부 기간이 어느 정도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3개월? 한 3개월? 3개월? 이거는 중개사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기죠. 그때 객관식 공부를 잘 했고 네. 객관식 시험 보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래 공부하셨는데도 떨어지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사실. 어차피 객관식 오지선 문제풀이 똑같다. 네, 1차 하실 때는 중개사 할 때보다는 쉬웠다. 쉬었다. 하지만 2차는 어렵다. 2차는 중개사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고. 네, 왜냐면은 이게 서술, 논술, 약술이다 보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법의 계약편, 그 다음에 행정법 중에 행정 절차편, 그 다음에 행정 심판편, 소송도 아니고 심판편, 그 다음에 뭐 사무관리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논술 시험에 비해서는 좀 과목의 분량 자체는 적은 편이긴 해요. 자, 이거는 이제 교수님 말씀이셨고요. 어떠셨나요? 체감하시기?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공부하기엔 너무 좋았습니다. 솔직히 다른 전문직 시험에 비해서 양이 적은 건 사실이고요. 양적은 그리고 사실이다. 이게 2차 공부가 우선 실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중개사랑 시스템이 2차 공부 같은 경우에 서술하고 이런 거면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걸 딱 주면은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해 강사들이 바운드리를 딱 정해줘서 주면은 그거를 외워서 쓰시면 되는데 네. 왜 그걸 못 쓰셨을까요? 시험장 가면 우리 힘드니까요. 수업 때 시험장 제가 가면 아니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죠. 저 코피 3번 터졌어요. 공인중개사도 코피 3번 터졌는데 행정사도 어렵답니다. 코피 그냥. 터졌고 또 김덕수 쌤 그 보는 앞자리에서 터졌었어요. 축축하고. 중개사는 수업하면서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때리는데 말로 때리세요. 그런가요? 말로 계속 때리세요. 중개사
몇 회 따셨었죠? 2015년도에 땄습니다. 15년도에. 그때가 몇 회인가요? 26회인가? 계산 더럽게 못했어. 아, 숫자가 안 되는구나. 거기서 둘 다 어렵다 그랬으면 여기가 당연히 어려울 텐데 행정사 쪽이 네. 몇 프로나 어려워? 어?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봐요. 10배. 10배! 야, 10배 어렵답니다. 10배. 자, 이거는 나가지 않게. 공인중개사는 우선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행정사 2차는 찍을 수가 없으니까. 서술해야 되니까. 예, 그게 좀 어려웠어요. 아, 근데 우리가 그 답안을 이제 맨 마지막에 결론 내는 게 좀 네, 어렵다고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서는 중개사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유리한 맞아요. 부분도 있기는 해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서술형에서 2차 서술형에서 계약법 고거 한정되는데 사례 문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 안에서 범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주변을 알고 있으면은 네. 최종적인 어떤 조합을 해가지고서 답을 맞추기가 좀 편한데 이제 중개사에서 그래도 좀 폭넓게 배우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조금 더 맞아요. 도움을 유리해요. 받으시긴 하더라고요. 서술을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 매뉴얼이 돼 있어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라라고 딱 폼이 정형화돼 있는 편인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도 계약법을 보면은 왜 사례 문제가 다 그렇잖아요. 누가 어떻게 창작을 해서 출제자가 창작을 해요. 다 판례를 가지고 와서 판례. 그거를 이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좁은 범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판례들은 사실 좀 뻔해질 수가 있죠. 네. 물론 강사 입장에서는 뻔하다고 하고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많은데 막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네.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있기 때문에 폼은 다 만들어지죠. 시험이 1년에 한 번이 딱 있는 건가요? 네, 1년에 5월 말쯤에 1차? 5월 말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2차 시험이 이렇게 있죠. 그 1차, 2차 시험을 따로 보는. 네, 따로 보게 돼요. 이또 뭐 1차 붙으면 2차 1년 전. 예, 똑같아요. 그쵸. 근데 1차를 보고 나서 4개월 있다가 2차를 보는데 2차 난이도가 높다면 1차보다는 2차를 먼저 공부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네요, 공부하실 때.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1차와 2차 과목의 연계성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보통 시작을 할 때 1차 기본 이론 정도를 좀 듣고 어느 정도 베이스를 쌓고 네. 2차 공부를 좀 열심히 하다가 네. 그 다음에 1차 막판에 기출문제집이나 뭐 아니면 이제 학원에서 예상한 문제집 뭐 이런 것들을 바짝 풀어서 60점 넘기고 그리고 다 잊어버렸던 그 기억을 4개월 동안 좀 되살리면서 이제 답안 작성 연습하고 뭐 네. 그렇게 해서 동차 전략으로 가죠. 그러면 이 공부할 때 11월 달에 딱 이제 나도 행정사를 공부하고 싶어. 네. 그러면은 학원에 등록해서 한다 그러면 1차, 2차를 동시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네네. 같이 가다가 5월 달에 1차 시험을 치고 네네. 합격여기서 1차가 빠지면 2차만 집중적으로 남은 네네네. 4개월 네, 정도를 그렇죠, 해서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예, 패턴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패턴. 근데 거의 현실적으로 1차 하고 2차 할 수 없는 게 5월 달에 시험 보고 4개월 만에 2차를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있으신 거예요?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20대는 20kg로 가고 뭐 30대는 30kg로 가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20대, 30대들한테는 4개월 안에 동차도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빨리 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리 해 놓으셔야 돼요. 어떠셨어요? 직접 공부하실 때 어떤 전략으로 공부하셨어요? 전략 없었지.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 전략을 짜지는 않잖아요. 학원에서 커리큘럼을 짜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커리큘럼에 맞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강사들이 이제 전략을 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금 보시는 분들이 행정사를 시작한다 하면 본인이 시험 합격하신 분 입장에서 어떻게 조언을 하고 어떤 얘기를 먼저 해주실 것 같아요? 독학은 하지 말자. 독학은 하지 말자. 중요합니다. 독학은 절대 하지 말자. 인강이던 학원에 직접 가던 네. 도움을 받자. 뭘로 하셨어요? 공부를? 학원을 하셨어요? 인강으로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독학을 하다가 실강을 했었죠. 중개사 시험 합격하자마자 바로 행정사 시험 친 거예요? 7년 후인가? 좋은 샘플이 아니다. 공인중개사 합격했을 때 그때 행정사 1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냥 공짜로 다녀라. 행정사 공부를 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공부하기 싫어요 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럼 저랑 동기 됐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죠? 공부를 했었어야 됐는데 어려워지고 나서 제가 공부를 한 거죠. 이게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이 중개사 지금 합격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때가 뿜뿜할 때거든,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네. 공부하는 리듬이 지금 쫙 올라와 있기 맞아. 때문에 조금만 해도 쉽게 할 수 있는데 5년, 6년 있다가 공부를 시작했다면 그러면 공부하는 리듬 다 잃고 난 다음에 네, 맞아요. 행정사 시험을 맞아요. 새로 시작을 맞아요. 힘드니까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은 훨씬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 단 바로 하면 지금 되죠. 바로 해야 돼. 바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드는 의문이 내가 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을 할 건데 내가 행정사 자격증을 따면 무슨 메리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이게 당연히 이제 따야 되는 게 판례가 나왔어요. 행정사법 판례? 판례로 해가지고 이게 공인중개사는 직거래계약서, 권리금계약서, 재현장 계약서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약서 작성을 어차피 행정사에게 위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행정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런 계약서를 모두 다 취급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실제 맞아요. 지금 업무 중에서 그 행정사 업무 관련해서 뭐 보시고 계신 업무 같은 게 좀 있나요? 저는 우선은 홍대에서 사업가를 만나는 사무실 전문 공인중개사다 아. 보니까 비영리법인, 농업법인, 뭐 상가나 뭐 다른 매장을 하시는 분이 해썹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런 걸 자연적으로 수임받는 구조입니다. 그럼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내가 다 수임해서 일을 볼 수 있는. 너무 좋죠. 그리고 건물주들도 좋아해요. 제가 이제 계약서 관리라든지 내용 증명 작성까지 행정사가 할 수 있거든요. 내용 증명까지. 그것까지 좀 해드리다 보니까 행정사가 된 후에 좀 전속 관리 건물이 좀 많아졌어요. 아, 전속 관리 건물이 네. 많아졌다. 네. 그럼 확실한 시너지가 나긴 하는 거네요. 시너지는 있죠. 업무 난이도는 중개업을 받았을 때 중개 활동하는 업무랑 행정 업무를 하는 난이도가 비슷해. 어느 게 더 어려워? 행정사는 우선 수임을 받잖아요. 예, 계약서 작성을 하고 돈을 받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업무 난이도로 보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는 중개사가 더 어렵다? 중개사, 행정사는 제가 아마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서류 작성이나 인증받는 거는 행정사가 더 어렵긴 해요. 말씀하시는 순간 준현 선생님 울컥하셨거든요. 궁금하셨어요? 그게 12기 후배들이 이런 말을 하죠. 12기 후배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병아리가. 비영리법인 아까 나오고 뭐 농업법인 나왔는데 한두 개를 딱 해봤는데 그게 정말 운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 주무관 공무원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네. 인가 허가가 예. 잘 나오나 못 나오냐, 그다음에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하냐 적게 필요하냐 이런 예. 것들이 많이 좌우가 되는데 이제 딱 해봤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난 거죠. 아, 예. 그래서 한 큐에 그냥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돈만 받은 거지. 그리고 나서 한 두 개, 세 개 해보면 나는 이제 비영리법인의 전문가인 것 같아. 막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단가가 싼 비영리법인에 몇 개를 해본 거예요, 정말. 이게 요율에 따라서 어떤 비용이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우면 비용이 커지는 거, 그 다음에 좀 쉬우면 비용이 낮아지는 거. 그래서 버는 돈에 이 차이가 생길 수가 있기는 하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이준희 선생님한테 네. 야, 행정사 좀 고민 중인데 제가 이거 따면은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좀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탈 서비스가 가능하고, 토탈 서비스.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상가 건물에 어떤 회사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중개로 그냥 끝나죠. 또 그 회사가 나간다고 하면 그 지역을 또 계속 중개할 수 있지만 그게 2년, 3년 뭐 하여튼 그게 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행정 자문 상담이 다 가능하고 그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인허가라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를 쓴다라든지 출입국이라든지 이러면 업무가 계속 되니까 인가 허가, 뭐 외국인 관리자 출입국 관리. 계속적으로 하다못해 뭐 차량 그 회사에서 법인차를 만든다 그러면 차량 등록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까? 뭐 그런 것들은 좀 있기는 해요. 지금 최근의 트렌드는 둘이 이렇게 엮이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 업무가 하나로 딱 단절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연계가 되는 거가 있다 보니까 좀 시너지 측면에서는 좀 좋은 점이 있어요. 비슷하게 좀 더 공부 레벨을 높이면 뭐 세무사, 법무사 이런 것도 네네네. 같이 업무를 많이 하니까. 네네네네. 근데 세무사, 법무사보다는 확실히 행정사가 공부 접근성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죠. 다시 따라 그래도 따겠어요? 네. 몇 기에? 1기에. 아니, 행정사는 몇 명 뽑아요? 우리는 이제 직렬이 3개가 있는데 외국어 번역 행정사 있고 그다음에 회사 그러니까 기술 행정사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행정사인데 그 합쳐서 300명, 일반 행정사가 257명. 이 최소 합격이에요. 보통 몇 명 정도 그러면은 시험 응시를 하는 거예요? 4,000명? 2차례 기준으로 생각하면. 4천에 257이면 이 합격률이 그러니까 접수 응시가 한 4,000명 정도 됐었으니까 시험에 또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거 계산을 하면 올해 한 10대 1 정도? 갈수록 조금 난이도가 이렇게 중개사처럼 높아지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있다 보니까 작성해야 되는 답안의 완성도가 좀 높아지는 거니까. 네. 근데 또 강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 게 기출 문제가 생기면서. 예전에는 기출 그치. 문제가 생기면서 뭔가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서술형이가 5문제인데 5문제 중에 모두 항상 기출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운더리의 양을 좀 늘려야 되는 건 있지만은 그래도 참고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와 없을 때와는 좀 차이는 있죠. 혹시 이런 통계는 없죠? 257명 중에 중개사 자격증 딴 사람들이 시험 쳐서 얼마나 합격했나? 제가 봤을 때 거의 반? 이게 명함을 교환할 때 부동산 명함 주신 분들이 거의 반이었어요. 중개사 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가 행정사 공부에 명백히 공부 과정에 도움이 된 건 맞죠. 네. 그러니까 과목 내용도 그렇지만 이걸 하고 나니까 바로 그때 따니까 좋았다. 네. 선생님 저희 인강 같은 거 하면은 주관식 서술하고 뭐 이런 거 첨삭 같은 걸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첨삭을 하죠. 이제 인강생들이 답안을 써서 스캔해서 내면은 그거를 강사들이 이제 일주일 안에 첨삭을 해가지고선 실강생들하고 똑같이 동일한 시간에 답안을 확인할 수 있게끔 또 업로드 해가지고서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첨삭을 하는 시스템이구나. 예, 그거 우리는 또 이제 논술 첨삭이라는 게 좀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읽고 써주고 하는 거 한 부당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학생 수가 좀 많아도 방문각 지침은 강사가 직접 첨삭을 하라.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디 딴 데 학원에 그러면 다니면 더 좋지 않을까? 실강. 학원에 다니면은 일단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긴장된 분위기, 정해진 시간 하에 자, 시험 시작합니다. 5분 남았습니다. 끝납니다. 이거 하에 작성해 보는 거와 자기가 이제 아무리 절제력을 가져가지고서 이제 해가지고선 스캔해서 보내면은 첨삭기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의 차이점은 좀 이렇게 무시하지 못하죠. 신림에 있는 거죠? 네네네, 신림에 있죠. 신림에 서울대 있고. 서울대 입구 근처에서 거기도 두 분이서 같이 수업합니까? 세 분일 때인 과목도 한 있고. 과목이에요? 야 그러면 선생님들끼리도 좋은 강의를 위해서 경쟁을 많이 하겠네요. 뭐 그렇죠. 그 집 누가 1등이에요, 선생님? 지금요? 네. 아, 저예요? 끝나는데? 제가 지금도 스터디 그 오픈 채팅방에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뭐 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이주연 선생님 하신 게 찝어준 문제가 다 나왔다고. 그건 뭐 강사의 기본이 아닐까. 다른 행정사 선생님이 이거 보고 밑에다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학원이 어떻게 구성돼 시간표가? 그러니까 1차 수업은 주중에 저녁에 수업을 하고요. 주중 일차는. 저녁이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7시부터? 예. 2차 같은 경우는 주말에 토요일 날 2과목, 일요일 날 2과목. 그래서 오전 오후 1교시에 2과목을 주고 100분 동안 쓰고 그다음에 또 2과목을 주고 100분 동안 쓰고 이런 것들이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2과목씩을 하루에 해야 돼요. 학원 나갈 것 같아요? 인강할 것 같아요? 난 학원 나가지. 난 집에 있으면 아파. 집에서 아프신 분들 학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2차 논술은 내가 채점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답안을 보고 채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채점이라고 볼 수 없어요. 객관식은 틀리고 맞고가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논술형은 단어 하나하나 그게 어느 위치에 써져 있느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틀릴 수 있고 뭔가 차이가 있어가지고서 그냥 단순하게 답만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여기다가 왜 이런 걸 쓰셨어요? 이거는 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첨삭을 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 사이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두 분이 잘 안 되셨나요? 네. 예, 그래서 막 어떤 일이 있었나요? 독학을 하다가 아무튼 모의고사 답안을 잘못 썼었는데 모의고사 답안은 잘못 썼는데 왜냐면 책만 보고 공부했었으니까. 그치.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글을 쓰시고 욕을 하셨어요, 여기다가?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이제 가져왔어요. 억울합니다. 다만 행정지도로 손해가 크게 발생할 시 손해배상은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첨삭이 설마요? 이렇게. 아니 그러면 아는 거라도 쓰고 가야지. 나 이거 되게 당황스럽다. 제가 그럼 백지를 내고 가요? 아니 이걸 근데 어떻게 설마요라는 말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그게 예. 이상하게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쓰셨나 본인이 그걸 쓴 거를 한번 편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모의고사 실 한 글자도 못 쓰고 환불받고 시험도 안 본 재수생입니다. 항상 시험지에 왜? 라고 쓰셨는데 문제를 잘 파악 못하였고 백지로 낼 수 없게 맞지 않는 답을 써서 냈는데 상당히 죄송합니다. 자, 감정이 실려있죠? 그래 미안해. 상당히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받은 시험지에 왜?
라고 하시는데 수험 시행인 제가 참으로 죄송합니다. 자, 우리 준이쌤 답변 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거 뭐 이게. 내보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의 그래서 이렇게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제가 방문각으로 그 다음에 옮겨간 예. 거예요. 옮겨갔는데 이제 첨삭 시즌이 온 거죠. 와, 오니까 또 제가 첨삭하는 거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게 첨삭하는 과정에서의 문자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그거를 감안하고 항상 첨삭한 거를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그 수업을 집에서 듣고 계셨더라고요. 펜을 부러뜨리는 줄 알았어요. 본인 이야기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그분은 합격하셨겠죠? 이거 안 보시겠죠? 이러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내 얘기군. 내 얘기야. 내가 꼭 합격한다. 오, 이 정도로 적는 거예요, 그냥. 네, 아, 이 정도 적으면 되는데. 네. 이런 내용을 쓰면 안 되고요. 이 내용은 설마, 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분량은 요 정도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 글씨도 좀 예쁘게 적어야 돼. 아, 글씨요? 글씨는 이게 시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예쁘게 쓸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네, 힘들어요. 맞아요. 남들보다 한 3배 정도 오래 걸리는 답안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첨삭이 아니라 해석을 한 글자 한 글자를 해석을 해가지고선 첨삭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높은 점수로 붙는 거 보면 글씨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정말. 네. 자, 공인중개사는 계산이랑 상관없고 행정사는 글씨랑 상관없다. 네. 직장인이나 주부님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7명이 친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네. 거기서 5명이 합격했어요. 3명이 직장맘, 육아맘. 직장맘에 육아맘까지? 예, 예. 그래서 어머니들도 주부분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저처럼 부동산을 하면서 겸업으로 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아, 완전히 몰빵하지 않아도 네. 그렇게 가서 똑같이 합격하라 네. 한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저 이 영상 봤어요라고 등록을 한 30명 이상 하면 중개사 시험 보는 걸로. 중개사 시험 보는 걸로. 공략. 저는 뭐 30명 이상 하면은 제가 제 책을 드리는 걸로 막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예. 책 공략 좋아요. 책 공약. 네. 중개사 시험을 치는 걸로. 30명입니다. 네, 30명이면 제 책 드리고 중개사 시험 치는 걸로. 그러면은 제가 합니다. 그럼 제가 합니다. 끌어모아야겠다. 하고 브이로그 찍습니다. 네. 제가 누군지 모르실 거야 아마 근데 인터뷰 사람들이. 대표님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중개사 시험 합격하신 걸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마음이 헛헛하실 텐데 이 뜨거운 마음, 그 공부 지금 남아 있잖아요. 지금 바로 행정사 다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합격의 대부분의 공은 누구한테 있다? 이준이.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힘들게 쥐어짜. 예. 너무 힘들게 나왔다 내 이름. 중개사 합격하고 뭐 행정사 와 안녕.